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2018년 제1회 기출문제 중에서 41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저온에 의한 생리 반응 중에서 2차적인 생리적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혈압은 일시적으로 상승합니다. 피부혈관의 수축으로 피부혈관은 수축되고 순환 기능이 감소하게 됩니다.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표면 조직에 냉각이 오고요. 근육 활동이 감소하여 식욕이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저온에서 2차적인 생리적 반응에 보면 조직 대사의 증진으로 식욕은 항진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틀린 설명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넘어가겠습니다. 필기에 자주 출제됩니다. 입자상 물질의 종류 중에서 연마나 분쇄, 절삭 등의 작업 공정에서 고형 물질이 파쇄되어 발생되는 미세한 고체 입자를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듐이라는 건 금속이 고열에 녹아서 증기가 되죠. 이게 공기 중에서 다시 차가워져서 응고가 되어서 만들어진 고체가 되고요. 그래서 연마나 분쇄나 절삭에 의해서 나온 파쇄된 고체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먼지, 더스트는 고체의 밀입자가 공기 중에 부유하고 있는 건데요. 바로 이렇게 연마나 분쇄, 파쇄되어 생기는 고체 입자, 먼지, 더스트가 되고요. 미스트는 액체의 밀입자죠.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고 연기 스모크는 유해 물질이 연소될 때 생기는 밀입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주 나오고 있죠. 그죠? 방사선의 감수성이 가장 낮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감수성이 높은 순서로 우리 암기했거든요. 꼬린, 그죠? 골수나 임파선, 그 다음에 수상내, 결지, 뼈 근육, 폐, 내장, 신경 이렇게 암기했죠. 그죠? 그래서 가장 낮은 거 여기서는 2번의 근육이 답이 되겠습니다.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실기까지도 나옵니다. 작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음압 수준이 90dB이고요. 근로자는 귀덮개 NRR이 27인 것을 착용하고 있다면 근로자에게 실제 노출되는 음압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차음 효과는 NRR-7이죠. 그죠? 27-7에 곱하기 0.5 하면 됩니다. 그죠? 계산하면 10dB 나옵니다. 요거는 차음이고요. 근로자가 실제 노출되는 건 현재 음압 90에서 10dB만큼 차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10을 하면 실제 노출되는 건 80dB,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고 있죠, 필기에. 다음 중 깊은 물에서 올라오거나 감압실 내에서 감압을 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기포의 형성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를 유발하는 가스, 그죠? 이게 감압병 또는 케이슨병, 잠한병인데요. 감압 시에 혈액 속의 질소가 혈액과 조직의 기포를 형성해서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손상이 생기는 현상이 손상을 일으킨 게 감압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감압하는 도중에 기포를 형성하는 가스는 바로 1번의 질소가 되겠습니다. 46번 넘어가겠습니다. 소음 방지를 위한 흡음 재료 선택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이거는 파란색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요. 자, 막 진동이나 판 진동형의 것은 도장 여부에 따라 흡음률의 차이가 크다. 다시 말하면 도장은 페인트 칠하는 거죠. 칠을 하게 되면 진동이 적은데 칠을 안 하면 진동이 많다. 그죠? 이건 틀렸습니다. 진동이 아니라 흡음이죠. 소음에 대한, 그죠? 자, 그래서 막 진동이나 판 진동형의 것은 도장을 하여도 흡음률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실의 모서리나 가장자리 부분에 흡음제를 부착하면 흡음 효과가 좋아집니다.
다공질 재료, 구멍이 많은 재료는 산란되기 쉬우므로 표면을 얇은 직물로 피복, 한 번 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것이 바람직하고요. 흡음 재료를 벽면에 부착할 때 한 곳에 집중하는 것보다 전체 내벽에 분산하여 부착하는 게 흡음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됩니다. 자, 틀린 거 1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7번 넘어가겠습니다. 라도는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중 실내 오염 원인 라돈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라돈가스는 호흡하기 쉬운 방사선 물질이다. 맞죠? 그죠? 라돈은 폐암의 발생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맞습니다. 3번의 라돈가스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9배나 무거워 지표에 가깝게 존재. 그죠? 그래서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했고요. 핵 폐기 물장 주변 또는 핵 발전소 부근에서 방출된다. 틀렸습니다. 그죠? 라돈은 지각 중에 토양이나 모래나 암석 이런 재료에 함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 자재로부터 방출될 수도 있고요. 땅으로부터, 토양으로부터도 벽의 틈새나 방바닥에 갈라진 부분, 하수도 등을 통해서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틀린 설명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48번은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체가 느낄 수 있는 최저 한계 기류 속도는 했습니다. 자, 과거 기출에 보면 불감 기류라고 나옵니다. 인체가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기류의 범위가 0.2에서 0.5m/s. 이 정도는 바람이 부는구나 우리가 못 느낀다는 거죠. 인체가 느낄 수 있는 최저 한계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죠? 0.5m/s고요. 적당한 기류는 6에서 7m/s가 m/min가 적당합니다. 자, 그래서 최저 한계 기류, 느낄 수 있는 최저는 바로 1번의 0.5m/s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파란색 별표하겠습니다. 방진 마스크에 밀착성 시험이다라는 건 얼굴에 얼마만큼 밀착이 되는가 시험인데요. 정량적인 방법, 정성적이다라는 건 성격이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게 정성적이에요. 정량적이다라는 건 이게 뭐 기구를 통해서 측정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다. 예, 정량적인 밀착성은 좀 쉽게 실험이 힘들겠죠. 그죠? 누설의 판정 기준이 지극히 개인적인 건 정성적이죠. 그죠? 시험 장치가 비교적 저가며 측정 조작이 쉽다. 요 틀렸고요. 일반적으로 보호구 안과 밖에서 농도의 차나 압력의 차이로 밀착 정도를 수적인 방법으로 측정해요. 이렇게 계산해 보는 게 바로 정량적인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한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해설에 설명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50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중에 격리에 대한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작업자와 유해 요인 사이에 물체에 의한 장벽을 이용하는 것, 격리를 시키는 거죠. 작업자와 유해 요인 사이에 명암에 의한 장벽을 만들어준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작업자와 유해 요인 사이에 거리에 의한 장벽을 만든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자와 유해 요인 사이에 시간에 의한 장벽을 만든다. 자, 이거 생각해 볼게요. 격리가 되는 거. 벽을 만들어서 물체를 가지고 벽을 만들면 유해 요인과 작업자가 떨어지겠다. 그죠? 거리를 가지고 거리를 멀리 떨어뜨려도 유해 요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격리를 하게 되죠. 그죠? 시간. 작업자가 작업하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 이렇게 시간을 두어도 되겠죠? 근데 명암에 의한 장벽 없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격리라는 건 물리적인, 거리적인, 시간적인 격리를 의미하며 쉽게 적용할 수 있고 효과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51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 농도 단계별 증상 중에서 산소 농도가 6에서 10%인 산소 결핍 작업장에서의 증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은 파란색 별표 한번 붙여볼게요. 근데 기출을 풀다 보면은 아마 또 반복이 될 것 같습니다. 6에서 10%에서는요, 의식 상실,
안면 창백, 전신 근육 경련, 중추신경계 장애 등이 옵니다. 그래서 6% 이하에서는 순간적인 실신이나 혼수가 오고 6에서 8분 후에 심장이 정지가 돼요. 그러면 6% 다음에 이제 6에서 10%는 여기에 근처에 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의식이 상실될 수 있고 안면이 창백해지고 전신의 근육 경련이 오고 중추신경계 장애가 온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맞게 된 건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2번은 실기까지도 출제가 됩니다. 할당 보호 개수가 25인 반면형 호흡기 보호구를 구리듐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사용한다면 최대 사용 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허용 농도가 0.3이다 라고 주어졌죠. 할당 보호 개수를 계산하는 공식 두 가지인데요. 노출 기준 또는 허용 기준 해도 된다, 그죠? 분해 현재 발생 농도 해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방독 마스크를 착용한 안쪽의 오염물질 농도분의 방독 마스크 바깥쪽의 오염물질 농도 이렇게 계산해도 됩니다. 현재는 허용 농도 노출 기준이 주어졌기 때문에 위의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계산하라는 건 최대 사용 농도를 계산하라라는 거기 때문에요. 할당 보호 개수는 허용 농도 노출 기준분의 발생 농도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잖아요. 그죠? 그럼 요건 1분의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농도는 할당 보호 개수 곱하기 허용 농도 되겠죠. 그죠? 할당 보호 개수가 25고요. 곱하기 허용 농도가 현재 0.3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곱하면 7.5 발생 농도니까요.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에 3승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다음 전리 방사선의 종류 중에서 투과력이 가장 강한 것은 있습니다. 자, 투과력과 전리작용이 제일 강한 건 중성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투과력은 X나 감마. 그래서 인체를 투과를 잘하기 때문에 엑스레이 촬영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베타, 알파 순서가 됩니다. 여기서는 2번의 중성자가 답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작업 환경 중에서 발생되는 분진에 대한 방진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중 분진 발생 방지 대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발생을 방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전체 환기는 생긴 분진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작업 시간 조정, 방진 마스크나 송기 마스크는 발생된 먼지를 적게 흡입하기 위한 거지 방지하는 건 아니죠. 물 등에 의한 취급 물질을 습식화하면 아무래도 습식화해버리면 먼지가 덜 비산되고 발생되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 중요하죠. 그죠? 기계 A의 소음이 85, B의 소음이 84입니다. 총 음압 수준은 몇 데시벨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두 개 소음의 총 음압 수준이니까요. 합성 소음도를 묻는 게 되겠죠. 그죠? 합성 소음도는 10 곱하기 로그였다. 그죠? 첫 번째 소음 10의 첫 번째 소음이죠. 10분의 85. 플러스 10에 10분의 두 번째 84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게 되면은 87.5dB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도 굉장히 자주 나온다. 그죠? 작업 환경 개선 대책 중에서 대체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분체 원료는 입자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꿉니다. 야광식의 좌표 안에서 라듐을 인으로 대체합니다. 금속 제품 도장용으로 유기용제를 수용성 도료, 그죠? 해가 적은 덜 유해한 수용성으로 바꿉니다. 아조염료 합성에서 원료로 디클로로벤지딘을 사용하던 것을 방부 기능의 벤지딘으로 바꾼다 했는데요. 벤지딘을 디클로로벤지딘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57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음원에서 떨어진 거리가 10m다. 떨어진 거리 R이 주어졌고요. 음압 수준이 주어졌죠. 89. 음압 수준은 SPL이잖아요. 그죠? 자, 음압 수준이 89dB이다. 이렇게 끊고요.
음원에서 요건 10m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20m 떨어진 곳에서 음압은 얼만가? SPL을 구하라 라는 거네요. 그죠? 단 점음원이고 장애물이 없는 자유공간에서 구면상으로 전파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SPL을 알고 떨어진 거리 R이 나올 때 자유공간이면서 공중이나 구면파에 위치할 때 요 공식 기억하셔야죠. 그죠? SPL은 PWL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R 마이너스 11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요 조건이 있었죠. 10m 떨어진 곳에서 음압이 89다. 음압을 줬고요. 떨어진 거리 R을 줬으니까 10m에서의 PWL을 계산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을 가지고 10m 떨어진 곳에서 PWL을 계산합니다. SPL은 요식을 PWL은 이라고 고치면 이게 다 뒤로 이게 넘어가면 부호가 바뀌죠. SPL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R은 플러스 20 곱하기 로그 R. 여기에서 마이너스 11도 부등호 넘어가면 플러스 11 이렇게 바뀝니다. 현재 SPL이 89다라고 했죠. 그죠? 89 더하기 20 곱하기 로그 떨어진 거리가 10m다 해서 로그 10. 그죠? 플러스 10이라면 PWL이 120dB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뭐를 구하라고 했는가 하면요. 두 번째, 20m 떨어진 곳에서 음압을 구하라, SPL을 구하라, 그죠? 그러면 금방 공식 SPL은 뭐였습니까? PWL 마이너스 20 로그 R의 마이너스 11이에요. 자, 이 SPL은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달라지지만 PWL 값은 자체의 파워 레벨이니까 거리와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10m 떨어진 거리에서 우리가 PWL이 120이다 계산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SPL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120 마이너스 20 로그 떨어진 거리가 20m. 그죠? 마이너스 11 요걸 이제 계산하시면 82.98dB이 네, 두 번째 거리에서의 네, 바로 음압 수준이 되겠습니다. 58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붙일게요. 요건 물론 실기까지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자주 나옵니다. 체내로 흡입하게 되면 부식성이 강하여 점막 등에 침착되어 궤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취급하면 비중격 천공, 코뼈에 구멍을 일으켜요. 또는 비강암. 이렇게 코에 암을 일으키는 것, 코 흘리는 크롬, 그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그래서 바로 1번의 크롬 중독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역시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비교원성 진폐증의 종류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비교원성 진폐증은 유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을 말했습니다. 교원성 진폐증은 무기성 분진에 의한 진폐증이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성 분진 또는 비교원성 진폐증을 암기법으로 외웠거든요. 연초핀 농부의 주 모발에서 설탕 나오면 면목 없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주 모발에서 할 때 주석폐증 여기 해당되네요.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0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오죠. 그죠? 실기까지도 중요합니다. 고압 환경에서 인체 작용인 2차적인 가압 현상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산소 분압은 이 기압을 넘으면 산소 중독 증세가 나타난다. 맞죠? 그죠? 이산화탄소는 산소 독성과 질소의 마취 작용을 증가시킨다. 맞습니다. 질소 분압은 2기압 아니죠? 4기압이었다. 그죠? 4기압을 넘으면 질소 마취 작용이니까 요거 설명은 틀렸고요. 4기압 이상 공기 중의 질소가스는 마취 작용을 나타낸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 바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이제 산업환기 파트 문제입니다. 실기에 자주 출제가 되어서 별표 3개 붙일게요. 자,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공정의 외부 시계에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후드의 규격이 400 곱하기 400이고요. 제어거리 x가 20cm, 제어 속도는 0.5m/s라고 합니다. 소요 풍량, 항상 단위 보셔야죠. 미터 3승 per minute를 계산하는 건데요. 후드의 소요 풍량보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여 공간에 설치한다면 소요 풍량은 얼마나 감소하는가? 다시 말하면 후드가 없을 때하고 후드가 있었을 때의 소요 풍량을 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다. 그죠? 감소된 차이입니다. 현재는 외부식인데 자유 공간이면서 플랜지가 없죠. 그때 기본 공식이다. 그죠? Q가 미터의 3승 per minute고 제어 속도 VC 단위가 미터 per sec라면 Q는 단위가 다르니까 맞춰주기 위해 60을 곱한다. 그죠? 제어 속도 VC 곱하기 10x의 제곱 플러스 a, 이게 기본식이었거든요. 그럼 대입해 볼게요. 60 곱하기 제어 속도가 지금 현재 0.5m per sec니까 0.5 곱하기 10 곱하기 떨어진 거리가 20cm니까요. 미터로 하면 0.22m잖아요. 0.2의 제곱 플러스 a다. 그죠? 현재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나왔으니까요. 면적은 0.4 곱하기 0.4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되겠다. 그죠? 요거를 계산하시면 이제 국소배기 장치 후드의 송풍량, 소요 풍량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하니까 16.8이고요.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됩니다. 만약에 현재 요거는 플랜지가 없는 상태인데 여기다 플랜지를 부착한다. 그죠? 플랜지가 부착되면 송풍량은 25% 감소되기 때문에 곱하기 0.75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값은 다 똑같은데 곱하기 0.75만 해주면 12.6이 나와요. 그럼 요거의 차이는 얼마입니까? 했기 때문에 16.8 마이너스 12.6 하면 4.2 미터의 3승 per minute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62번. 그죠? 별표 하나 붙이는데요. 요것도 크게 자주 안 나와서 아직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파란색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 집진기의 장점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좁은 공간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다. 그죠? 전기 집진기는 좁은 공간에서 설치가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설치 비용도 비싸고 설치 공간이 커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보일러 철강로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약 500도씨 전후 고온의 입자상 물질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넓은 범위의 입경과 분진 농도에서 집진 효율이 높다라고 했다. 그죠? 자, 요거는 뭐 앞에서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빨간색 별표에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63번입니다. 블로다운 효과와 관련이 있는 공기 정화 장치는 블로다운 자체는 실기까지 나와서 요거는 별표 2개입니다. 이 블로다운은 사이클론이죠. 사이클론은 원심력 집진 장치잖아요. 그죠? 이 사이클론에서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법인데요. 더스트박스나 호퍼부에서 처리가스의 5에서 10%를 흡인해서 난류 현상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원심력을 더 증대시켜서 결국은 집진 효율을 증대시키는 운전 방식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블로다운 효과는 어떤 집진 장치? 원심력 집진 장치와 관련이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용융로 상부의 공기 용량은 200m의 3승 per minute. 요거는 온도가 400도씨 1기압일 때입니다. 이것을 21도씨 1기압, 다시 말하면 이게 400도씨는 T1, 1기압이 P1이고 21도씨는 T2, 두 번째 온도고 1기압 P2가 되겠다. 그죠? 근데 기압은 동일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상관없겠네요. 자, 이것을 이렇게 환산한다면 공기의 용량은 얼마입니까? 자, 지금 묻고 있는 건 미터의 3승 per minute이기 때문에 결국은 온도에 대한 뭐죠? 부피 보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피를 온도 보정해야 됩니다. 자, 부피는 나중 부피가 어디로 가자? 위로 가자.
나중 온도가 위로 가고 처음 온도 아래 간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피 보정이에요. 근데 밀도는 부피 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밀도 보정은 273 플러스 나중 온도가 밑으로 가고 273 플러스 처음 온도가 위로 가면 요거는 밀도 보정이다.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나중 온도가 그저 밑에 가고 처음 온도가 위에 오는가는 보일-샤를의 법칙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T1분의 P1V1은 T2분의 P2V2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T1 곱하기 P2V2는 T2 곱하기 P1V1이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 부피 V2는 이것만 남기고 두 개를 넘겨주면 밑으로 가야죠. 그래서 V2는 V1 곱하기 요게 밑으로 가서 T1 P2분의 위에는 요거죠. T2 P1. 다시 말하면 처음 온도 곱하기 나중 압력분의 나중 온도 곱하기 처음 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부피의 보정은 나중 온도가 위로 간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밀도는 반대로 나중 온도 밑으로 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현재 공기 용량이 200이잖아요. 그죠? 200 곱하기 하시고, 예, 밑에는 무슨 온도다? 처음 온도. 그죠? 처음 온도는 400입니다. 위에는 무슨 온도다? 나중 온도다. 21. 요거를 꼭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6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작업 공정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가정할 때 보기의 후드를 효율이 가장 우수한 것부터 나쁜 순으로 나열한 것은 했습니다. 제어 속도가 1이고 제어 거리 0.5, 개구 면적은 2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큰 상관없겠다. 그죠? 자, 그럼 요 중에서 효율이 제일 좋은 건 유해 물질을 포위 완전히 덮어 씌워서 감싸서 빼내면 제일 쉽죠? 그래서 제일 효율 좋은 건 기억이다. 그죠?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에 고정시키고 플랜지가 붙었습니다. 이거는 자유공간의 외부식입니다. 플랜지도 없어요. 자유공간에 설치된 플랜지가 붙은 외부식 후드. 일단 외부식 후드에서 플랜지를 붙이면 25% 송풍량 감소된다. 그죠? 25% 송풍량이 감소된다는 건 효율이 25%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플랜지까지 붙이고 테이블에 고정까지 시키면 50% 송풍량이 감소된다. 그 말은 50% 효율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이식이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고정시키고 플랜지 붙인 거죠. 세 번째는 플랜지만 붙인 거고 네 번째가 아무것도 안 한 거다. 그죠? 이렇게 순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66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국소배기 장치의 기본 설계 시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거. 자, 요 순서는 실기 대비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국소배기 장치를 설계하는 순서는 형제, 소풍, 단속하자 그랬죠. 형제가 소풍을 아무데나 가면 안 되게 단속하자. 형제, 소풍, 단속 이렇게 반속을 단속으로 기억하시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후드의 형식 선정이죠.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6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정압, 속도압, 전압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정압이 대기압보다 높으면 플러스 압력이 됩니다. 정압이 대기압보다 낮으면 마이너스 압력 됩니다. 맞다, 그죠? 정압과 속도압의 합을 총압, 전압이란다. 전체 압력, 맞죠? 공기 흐름에 기인하는 속도압은 항상 플러스 압력이죠. 속도가 마이너스 없으니까요. 틀린 건 4번 되겠습니다. 자, 68번 넘어가는데요.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무실 직원이 모두 퇴근한 직후인 오후 6시에 측정한 공기 중에 CO2 농도가 1200이다. 그죠? 요거는 공기 중의 농도 외분, 그죠? 공기 중의 농도다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측정했는 거다. 그죠? 그로부터 3시간이 더 지났으니까 이게 먼저 측정한 농도니까 C1이 되고요. 3시간 후에 사무실이 빈 상태로 CO2를 측정하니까 400이에요. 두 번째 농도 C2가 되겠네요. 이 사무실의 시간당 공기 교환 횟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고
외부의 공기 중에 CO2 농도 330, 요거는 CO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처음 농도, 나중 농도, 외부 공기 중 농도 C1, C2, CO가 주어졌는 공식, 그죠? 시간당 환기 횟수 ACH는 시간이죠. 분의 Ln 하시고요. C1- 외부 공기 CO 마이너스 Ln 붙이고 C2- 외부 공기 중 농도 CO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현재는 3시간 후에 지었기 때문에 시간은 3이고요. Ln 하시고 C1이 1200이고 외부 공기 330이니까 1200 330 마이너스 하시고 또 Ln 누르시고 C2- CO죠. 400 330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Ln은 계산기에서 LN 버튼을 그대로 눌러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0.84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압력 손실이 증가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덕트가 길수록 아무래도 손실이 많아지겠죠. 그죠? 덕트의 직경을 줄이면 좁은 데 지나가려니까 손실이 많이 생기겠죠. 덕트를 급격하게 구부려도, 그죠? 이게 손실 많이 생기죠. 그죠? 곡관의 곡률 반경을 크게 할수록 손실은 감소되죠. 그죠? 예, 곡관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0번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실내 공기를 재순환시켜서 외부 공기와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재순환 공기 중 CO2가 700입니다. 극기 중에 재순환이니까요. CR 리사이클 할 때 R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극기 중 CO2 농도는 600이다. 그죠? 극기니까요. 뭐 CS 이렇게 붙여도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극기 중 CO2 농도가 600 ppm이었다면 극기 중에 외부 공기의 함량은 몇 %인가 물었고요. 외부 공기 중에 CO2, CO가 되겠다. 그죠? 300 ppm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급기라는 건 공기를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급기 중에 외부 공기의 함량을 알아보는 공식이다. 그죠? %QA는 CR-CO 분의 CR-CS 곱하기 100 해서 %로 나타냈습니다. 자, 현재는 CR은 재순환 공기죠. 700- 외부 공기 CO가 300이고요. 분의 그 다음에 극기 중에 CO2 농도 600, CR-니까요. 700- 극기 중에 농도 600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곱하기 100을 하면 25%가 답이 되겠습니다. 71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전체 환기 방식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연환기는 기계환기보다 보수가 용이하다. 자, 뭐 자연환기는 기계보다는 보수할 게 별로 없죠. 창문, 뭐 개구부 열어서 하는 거니까요. 그죠? 효율적인 자연환기는 냉방비 절감 효과가 있다. 그쵸, 그죠? 온도나 바람의 차 이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냉방비 절감이 될 수 있고요. 청정 공기가 필요한 작업장은 실내압을 양압으로 유지한다. 그죠? 청정 공기가 필요한 거 요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실내가 플러스일 때는요. 이게 밖으로 밀고 나갈 수는 있지만 밖의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외부에 오염된 공기가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청정 공기가 필요한 지역은 플러스 압력으로 하는 게 맞겠죠. 오염이 높은 작업장은 실내압을 매우 높은 양압으로 한다. 자, 여기가 오염이 높은데 플러스 압력으로 해버리면 공기는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다 그랬죠. 이게 외부로 나가요. 낮은 데로. 그러면 오염이 다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오염이 높을 때 실내압은 마이너스 압력으로 해야죠. 틀린 설명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2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어 속도의 범위를 선택할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제어 속도 범위를 선택할 때는요, 제어 속도는 또 생각해 보면 후드가 있죠. 오염물질이 발생되면 이 오염물질을 후드 안으로 흡입하기 위한 속도다. 그죠? 흡인하는 속도. 작업장 내의 기류, 유해물질의 사용량이 얼마인지,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 얼마나 빠르게 흡입해야 될지도 생각해야겠죠. 그죠? 근데 근로자의 수와는 크게 무관하겠죠.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전자부품을 납땜하는 공정에 외부시 국소배기 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후드의 규격이 400 곱하기 400이고 반송 속도 V가 주어진 거예요. 그죠? 200m/min다. 요거 단위 주의하셔야겠네요. 이때 덕트 내에서 속도와 VP를 계산하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단, 덕트 내 온도는 21도시고 그때 가스 밀도 R은 1.1을 사용하라 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VP에 대한 식은 뭡니까? 2G분의 R V의 제곱이다. 그죠? 대입할게요. 2 곱하기 9.8분의 지금 현재 R이 1.2다 주어졌고요. 반송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크잖아요. 근데 현재 1200m per 미니트죠. 1분은 몇 초죠? 60초다. 그죠? 1200을 60으로 나누면 되겠죠? 20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20의 제곱 요거 계산하시면 24.49mm H2O가 답이 되겠습니다. 74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송풍기 상사 법칙은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송풍기의 상사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있습니다. 상사 법칙은 송풍량이죠. 예,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예, 풍압, 동력인데요. 송풍량은 요건 뭐죠? 직경의 세제곱, 그죠? Q2는 Q1 곱하기 D1분의 D2의 세제곱, 요거는 직경이고요. 그 다음에 N1분의 N2는 회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예, 송풍기 상사 법칙은 송풍량과 풍압과 동력이죠. 그죠? 동력인데 이 동력은 이렇게 세 가지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 네, 직경과 송풍기 직경과 회전수와 요거는 예, 우리 그 뭐죠? 밀도에 의하여 결정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송풍기 상사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송풍량, 회전수, 축동력, 덕트의 기류와는 무관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충만실 자체는 필기보다는 실기에 또 출제가 되니까 별표 하나 더 붙일게요. 국소배기 시스템에 설치된 충만실 또는 플래너입니다. 그죠? 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높여야 하는 효율의 종류는 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자체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필기에 그다지 자주 출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슬로트형 후드에서 후드와 덕트 사이에 충만실 을 설치하면 후드로부터 유입하는 압력이 일정하게 되어서 뭐를? 배기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답은 3번의 배기 효율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6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그림과 같이 Q1, Q2 예, 그죠? 여기서도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도 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에서 유입된 기류가 함유되어 Q3로 흘러갑니다. 그죠? 이 함유기 때문에 결국 Q3는 뭐가 되겠습니까? Q1 플러스 Q2가 되겠죠. 그죠? 이때 Q3의 유량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Q는 뭐죠? A 곱하기 V다. 그죠? 근데 유속이 미터 퍼 세크고, 여기에, 유량의 단위가 미터 3승 퍼 미니트일 때는 바로 60 곱하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 그죠? 그래서 Q1은 계산하면요. 60 곱하기 Q1은 이렇게 요 60을 그냥 바로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Q는 AV인데요. 60 곱하기 AV니까 60 곱하기 A가 그죠? 60 곱하기 A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직경이 200이니까 0.2의 제곱 곱하기 V가 10m/s니까 10.
이렇게 하시면 Q1은 이게 나옵니다. 그죠? 18.85m/min가 나옵니다. 자, 그럼 Q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 곱하기 A는요, 직경이 150이니까 4분의 파이 곱하기 0.15의 제곱이겠죠. 여기다가 V를 14, 요거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Q2를 계산하니까 이렇게 14.84가 나왔습니다. 그럼 Q3는요, Q1과 Q2를 더해주면 되겠다. 그죠? 33.69 미터의 3승 퍼 미니트죠. 이거 단위 잘못되었습니다. 미터의 3승 퍼 미니트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번 넘어가겠습니다. 유입계수 CE가 0.6, 이것도 실기까지 잘 나옵니다. 인 플랜지 부착 원형 후드가 있는데요. 이때 후드의 유입 손실 계수를 계산하라. 그죠? 유입 손실 계수 FH는 뭐죠?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죠. C 대신에 0.6의 제곱 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하면 1.78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78번 넘어가겠습니다. 국소 배기 장치 설계 시에 송풍기의 동력을 결정할 때 가장 필요한 정보는 이라고 했습니다. 동력은요, 송풍기에 필요한 소요 동력은 필요 송풍량을 이송하기 위해 요구되는 송풍 정압을 만들 수 있도록 송풍기 모터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송풍량이 얼마인지와 송풍 정압에 의해서 동력이 결정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송풍기 상사 법칙에서 세 가지가 있었죠. 동력과 송풍량과 송풍 정압의 관계가 상사 법칙이었죠. 그래서 결국 동력은 두 가지에 의해 결정된다. 그죠? 그래서 송풍기 전압과 필요 송풍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9번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건조 공기가 원형식 관내를 흐르고 있습니다. 속도압이 주어졌죠. VP가 6mmH2O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풍속이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단위가 미터/세크. 결국은 V를 묻고 있는 거죠. 자, 공기의 비중량은 1.2다. 표준 상태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지금 현재 VP의 공식은 2G분의 RV 제곱이잖아요. 요건 1분의니까요. 이렇게 곱하면 서로 똑같죠? RV 제곱은 2G 곱하기 VP가 된다. 그죠? V를 구해야 되니까요. V 제곱만 남기고 R을 넘겨버리면 밑으로 갑니다. 그죠? 2G 곱하기 VP. 제곱하고 떼면서 루트를 씌워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현재 공기의 비중은 1.2다 라고 했고요. VP 속도압이 6이다 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G 중력 가속도 9.8이죠. 그죠? 대입하면 9.90. 풍속의 단위 속도 V의 단위는 미터/세크가 되겠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80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염화 에틸렌이 2만 ppm이다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10,000 ppm이 뭐라고 했죠? 10,000 ppm이 1%하고 똑같다. 이건 기억하고 계시라 그랬죠? 그래서 사염화 에틸렌이 2만 ppm이다 라는 건 결국은 2%다 라는 거예요. 자, 공기 중에 사염화 에틸렌이 2% 있으니까 나머지 공기는 얼마겠습니까? 98%다 라는 게 되겠다. 그죠? 자, 이때 공기와 사염화 에틸렌 혼합물의 유효 비중을 계산하라 라고 했고요. 사염화 에틸렌의 증기 비중이 5.7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사염화 에틸렌은 공기 중에 2%죠. 0.02 곱하기 증기가 되는 비중 5.7이니까 5.7 더하기 하시고요. 공기는 98%니까 0.98 곱하기 공기의 비중은 1이다. 그죠? 1. 이렇게 하면 1.094가 유효 비중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역시나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 다시 꼭 풀어보시고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